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간밤에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한낮에 심했던 더위가 요새는 밤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32도까지 오르면서 덥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월 13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조성한 전용 주차장이 관광객 감소와 구조적인 문제로 텅 비었습니다. 미군 철수로 공여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파주시 캠프하우스에 공원과 도시 개발이 진행됩니다. 여주시의 한 침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7,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남구 수서역 인근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문화와 상업지구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서울로 7017이 들어서면서 서울역 일대의 쇼핑몰들과 연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관광 수요를 고려해 서울시는 서울역 인근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관광버스 주차장에 관광버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로 7017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이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 주차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주차장은 앞서 박 앵커가 설명한 대로 이 서울시가 중구 일대, 서울역 도심 인근 일대에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총 전용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33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용 요금도 2시간 정도까지는 시간당 2,000원, 그리고 2시간이 초과하면 5분당 35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등 이용 요금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예. 얘기한 대로 주차 요금도 저렴하고 이 꽤 많은 버스들이 한 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뒤로 보니까 버스들이 꽤 보이는데요. 예, 지금 저희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점심시간에 굉장히 피크 시간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광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요. 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녁 시간대까지,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저녁 7시까지는 텅텅 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 저게 하루에 오는 거의 관광버스의 모든 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장 초기에는 하루에 22대 정도의 관광버스가 찾는 곳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하루에 7에서 8대, 많으면 10대 정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실 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해서 이 시내 면세점이나 쇼핑몰을 봐도 손님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 꼭 사드 여파로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서울시는 이 주차장의 이용 대수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도 굉장히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관광버스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광버스 기사분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 여기 지금 이 버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곳이 이 서울로 밑에 부분에 유톤차로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서울로 7017이 본격적으로 개장하고 나면서 이 유톤차로가 없어져서 저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저 밑으로 한 20-30분 정도를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접근하기가 불편해서 이 지역을 별로 잘 찾게 되지는 않는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떻습니까, 진 기자? 취재하면서 다른 버스 기사분들도 좀 만나보셨습니까? 기사분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기사분들은 방금 전에 해주셨던 그런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 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주변을 이 현장 연결을 하기 전에 좀 둘러봤는데요. 이 서울역 인근을 비롯해서 저 멀리에 있는 쇼핑몰 근처까지도 이곳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있다는 그런 홍보가 담겨져 있는 안내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 기사분들도 이곳에 이런 주차장이 있는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알짜배기 땅이 놀고 있어서 이 서울시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우선 서울시는 이 공영 주차장이 사실은 수익성을 내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관광 수요에 맞춰서 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목적이 컸지만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 유턴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조를 해서 교통 접근성을 좀 개선시켜 보겠다는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관광버스 회사들에게 뭐 전단물이라든지 홍보물을 돌려서 홍보를 하고 또 검토를 해보고 이 서울역 주변에 이 홍보 시설들을 조금 설치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로 7017 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이 관광버스 없는 관광버스 주차장, 이 서울시 노른자 땅이 놀고 있는데 좀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기다려봅니다. 자, 서울역 관광버스 주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주한 미군이 밀집했던 경기 북부는 미군 철수와 함께 이 국방부로 반환된 공여지 활용이 화두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캠프 하우즈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아 기자. 네,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캠프 하우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전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배경이 군부대 같아 보이는데 먼저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실제로 미군이 사용을 했던 체육관 건물인데요. 미군이 주둔하던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13년 동안 출입이 좀 통제가 되다 보니까요. 부지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숲처럼 숲풀과 나무가 무성해졌는데요. 캠프 하우즈는 미국 제1기병대 초대 사령관이던 하우즈 소장의 이름을 딴 곳입니다. 미군 공병 여단 본부와 공병 대대가 주둔을 하다가 지난 2004년에 철수했고요. 부지는 3년 뒤인 2007년에 국방부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이렇게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계획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파주 캠프 하우즈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전체 61만 8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8만 5천 평인데요. 파주시는 1,603억 원을 투입을 해서요. 이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현재 야구장과 캠핑장, 또 어린이 교육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미군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혼혈인들을 위한 상징적인 공간인데요. 엄마의 품도 공원 안에 들어섭니다. 어머니의 동상, 또 산책로, 소통의 숲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국방부로부터 이 부지의 66%를 사들였는데 내년까지 전체 매입을 마치고 오는 2019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부지 매입만 해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최근 캠프하우즈 내부 건물들이 무상으로 파주시 소유가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국방부에서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건물 18개 동을 무상 양여했습니다. 당초 70개가 넘는 건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오염이나 노후가 좀 심한 곳은 국방부에서 철거를 하고 남은 곳들입니다. 관사와 행정실, 도서관 등의 당시 건물 구조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기록이 없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조사 측량을 마치고 국방부에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성사가 된 겁니다. 파주시는 무상으로 받은 건물의 가치를 57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공원 안에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공원 바로 앞쪽으로는 도시 개발이 진행된다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섭니까?
네, 이곳 캠프하우즈와 국도 1호선 사이의 공간 47만 5천 제곱미터는 민간 사업자가 도시 개발을 하는 구역입니다. 총 2,69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4,400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120세대, 또 초등학교 설립 등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이 대부분이 사유지이지만 일부의 국방부 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개발 전까지 이 인근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국방부와 합의가 돼서 최근 이곳을 꽃밭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파주시에서 캠프하우스 건물을 영화 촬영 장소 등으로 임대를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마련할 계획인데요. 파주시는 연간 3,6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진아 기자였습니다. 자, 경기 북부 지역에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규모가 상당하죠. 이를 잘 활용해서 이 낙후된 경기 북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 캠프하우스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새벽 6시 30분쯤 여주시 가남읍의 한 침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일부가 그을리고 가구와 침대 프레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광진구 아차산로의 한 분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냉장고와 식료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료품 창고에 있던 냉장고의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1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9살 계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대형 매장 외벽으로 돌진해 매장 직원 36살 오모 씨 등 총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 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개발로 하남시는 앞으로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하남시 초이동과 감일동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입니다. 감북 보금자리지구 개발 사업이 취소되면서 LH가 사업에 손을 떼 한동안 예산 부족으로 도로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이 광역도로는 당시 6차선 도로로 계획됐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한 차선만 다니는 기형도로가 됐습니다. 다행히 하남시가 지난달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감일지구와 초이동을 잇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서부축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송파 오륜 사거리에서 금암산과 상하 사창동을 연결하는 대체 우회도로는 미사 강변도시의 교통난을 분산시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등 동부축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서울로 진출입할 대체 도로 개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초 감일지구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LH의 이 도로 개설을 요구해왔던 하남시와 지역 주민들은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이 우회도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미사지구, 감일지구 인해서 막대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서 미사지구의 교통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초이-IC 양방향 진출입로 개설도 확정됐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이동이 물류와 유통산업의 중심지가 될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래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는 당초 설계에 하행선만 있고 상행선은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와 또 국토교통부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인구 22만의 하남시, 인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
국토부는 강남구 수서역 남측 부지에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문화와 상업지구로 조성해달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측과 주민들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 수서역 남측 부지입니다. 3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지구 전체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여기엔 고속철도 환승센터와 업무 유통구역, 2,500세대의 공공주택구역으로 개발됩니다. 지구 지정 1년,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보금자리 주택같이 인근에 임대주택이 많은데 또 기반시설 없이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대란이 올 게 뻔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현희 의원실에선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린벨트를 해주지 않고 LH공사는 소위 말하는 이쪽에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다가 여기다 부지를 본인들의 소유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역세권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때 땅 평당 300, 400을 수용해서 5천만 원, 7천만 원에 팔아먹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끝까지 관장해달라 그거예요. 먹튀하지 말고. 국토부는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반을 꾸려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문제와 복지, 문화시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발 이익에 대해선 인근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용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시비를 풀면 상업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이유도 그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주민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개발이익을 이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서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와 개발 관계자, 주민들이 소통을 위해 별도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각자의 논리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장마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는 일상 속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중랑구청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그늘막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시나마 불볕 더위를 피하기엔 제격. 이게 양산이나 뭐 이런 거 준비 안 했을 때 되게 아이까지 있어서 불편한데 이거 있어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예. 안 그래도 되게 좋은 거 생겼는데 생각했었거든요. 예.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더위 쉼터가 작은 영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찾은 공간에서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으니 어르신들에겐 인기 만점입니다. 너무 좋고요. 시원하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으니까 뭐 중국동 사이까지 와요. 이거 다 좋아요. 이처럼 최근엔 거창하지 않지만 생활 밀착형 무더위 대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올 여름 들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18개의 그늘막 쉼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경로당과 동주민센터를 활용한 기존의 무더위 쉼터도 58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 내부의 위생 청결 및 냉방기 작동 상태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과 관리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주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은 9월 말까지 폭염 대책 종합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그늘막 쉼터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이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아무래도 여성들의 노출이 많아지게 되고 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자동차 키와 안경, 시계와 볼펜, 화재 경보기 모양과 50원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까지 다양한 몰카가 등장하면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지난 5년 사이 2배 급증했습니다. 경찰과 단속반이 한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 안 변기, 문고리 할 것 없이 샅샅이 살핍니다. 탐지 장치도 몰카 성능 향상에 맞춰 진화했지만 이를 찾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플러스된 나사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아주 그냥 요새 너무 세밀하게 몰래카메라가 잘 나오고 있어요. 지하철역과 피서지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은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 삐뚤어진 호기심의 결과는 중범죄 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든 간에 가장 중범죄라고 저희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열린 감사에서 교육청은 이 학교가 특정 학생을 가해 학생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한 사안 처리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그 책임을 물어 학교종을 비롯해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저희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약 10분 정도 정전이 됐었습니다. 이 암흑 속에서 부랴부랴 휴대폰을 켜고 촛불도 켜고 이 창밖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가 멈췄고 아이들은 무섭다고 울고 불과 10분 동안의 정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받은 혼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올여름 전기료 폭탄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이 전기를 마음껏 써도 된다는 생각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어젯밤 10분간의 정전, 저를 절전 모드로 만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